여러분 혹시 매실 좋아하세요? 저는 매실장아찌 하나만 있어도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밥을 먹고 난 뒤에는 꼭 매실청 한 잔을 마실 정도로 매실을 참 좋아하는데요. 매실은 강한 살균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위산 분비를 도와 위장 속 해로운 균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고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피루부산이 함유되어 있어 음주 후에 섭취하면 간 보호에 뛰어난 효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해열 및 소염 작용, 노화 예방 그리고 동맥 경화, 고혈압, 암 등 성인병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식품인 매실도 어떻게 또는 무엇과 먹느냐에 따라 내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매실 섭취법과 함께 먹으면 최악인 음식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최악의 매실 섭취법 첫 번째는 바로 매실청입니다. 매실을 가장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달달한 매실청입니다. 사실 설탕과 매실은 좋은 궁합은 아닙니다. 매실을 설탕에 절이면 매실 속 가득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우리 몸에 흡수되기 좋은 상태로 바뀌고 곧바로 우리 몸속에 효능을 내도록 하니 소화불량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설탕 자체에 있습니다. 매실청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설탕이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거의 1대1의 비율로 생각보다 정말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매실청을 식후에 드시니 이미 올라간 혈당을 또 한 번 확 올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하는 혈당 수치는 뇌의 호르몬 조절에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호르몬을 분비해야 하는지 헷갈리게 되니 혈관 속에 당분이 남아돌고 이게 바로 당독소가 되어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이 염증이 뇌의 혈관 속에도 생긴다는 것인데요. 결국 뇌의 신경세포들 사이사이를 방해하면서 인지 기능을 뚝 떨어뜨리고 치매와 알츠하이머, 중풍과 뇌질환의 발병 위험성이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설탕을 매실과 먹으면 좋지 않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매실에 가득한 비타민 A와 C 때문인데요. 매실 100g에는 30mg에 달하는 비타민 C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는 호르몬 분비를 돕고 신진대사를 최고로 끌어올려주니 피부가 고와지고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바로 설탕이 소화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양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면역력 향상을 위해 비타민이 듬뿍 들어있는 매실을 드시더라도 전부 다 설탕 소화에 소모되어 버리니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실청을 건강하게 먹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실청을 담그실 때 하얗게 정제된 백설탕이 아니라 건강에 좋은 당분을 사용하시고 매실청과 물의 비율을 1대4로 희석해서 드시면 됩니다. 너무 자주 드시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만 드시면 갈증도 가시고 건강 효능도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실청을 드실 때는 증상에 따라 다르게 드셔야 하는데요. 설사나 복통이 있는 경우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매실을 타서 드셔야 하고 변비가 있으신 경우에는 차가운 물에 매실청을 타서 드시면 매우 좋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매실청을 담그실 때 반드시 매실의 씨를 빼고 담그셔야 합니다. 매실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소가 들어있는데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 시안화수소로 분해되어 청색증, 구토, 두통, 호흡곤란을 유발하니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매실과 최고의 궁합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매실청이나 액기스를 만들어 우유에 타서 드시면 좋습니다. 매실 1, 우유 5의 비율로 섞으면 마치 마시는 요구르트처럼 걸쭉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는 장이 좋지 않아 만성 소화불량이 있거나 위장에 쓰림이 있는 분들에게 최고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매실의 시큼한 맛인 구연산과 사과산 그리고 호박산은 젊음의 묘약으로 불릴 만큼 각종 무기질과 함께 시너지 작용을 하며 세포의 젊음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이 새콤한 신맛의 산성은 우리 위산이 미처 해독하지 못한 유해균을 살균해주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여름철 식중독과 배탈 예방에도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훌륭한 매실의 장점이 큰 단점으로 변하기도 하는데요. 매우 강한 산미로 인해 오히려 위장을 상하게 하고 소화불량과 위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유를 함께 드시면 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유에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아주 느리게 소화되는 단백질로 우리 위장이 위산이나 산성 음식으로부터 상처나지 않도록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매실과 우유가 함께라면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혹시 산성 음식과 우유를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실과 우유를 함께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실에 가득한 식이섬유가 우유와 함께 작용하니 소화불량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는 매실청을 우유에 조금씩 타서 잘 저어 드시면 위염과 속쓰림은 물론이고 해독 효과까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매실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고기 요리에 설탕 대신 매실 액기스나 매실청을 넣어서 함께 요리해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매실이 해독 효과가 있으니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돼지고기와 매실은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동의보감에도 돼지고기와 매실은 함께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의학에는 매실을 연기에 그을린 약재가 있는데 이를 돼지고기와 함께 드시면 약효가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매실 자체가 몸속에 열을 내려주는 차가운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로부터 몸살이나 열감기에 매실 액기스와 매실 농축액을 처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돼지고기는 차가운 성질입니다. 같은 차가운 성질의 매실과 함께 작용하면 몸을 지나치게 차갑게 하니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게다가 위장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하여 만성 소화불량을 유발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매실을 돼지고기와 함께 드시기보다는 따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돼지고기와 매실을 함께 먹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마늘이나 고추처럼 뜨거운 성질의 음식을 함께 조리해서 드시면 됩니다. 또한 뜨거운 성질의 소고기와 매실의 기스를 함께 드시면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답니다. 매실과 최고의 궁합인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오징어입니다. 앞서 돼지고기 대신 소고기, 그리고 뜨거운 성질의 식재료와 함께 드시라고 추천해 드렸는데요. 오징어 역시 매실의 기스와 함께 드시면 최고의 해독 보약이자 간 건강을 위한 최적의 음식 궁합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해독에 좋다는 음식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몸의 독소를 해독하는 디톡스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독소가 없는 음식을 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매실이 바로 딱 맞는 음식입니다. 매실은 함께 먹는 음식물 자체를 미리 해독해 주어 우리 몸의 장기가 독소 해독을 해야 하는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또한 매실 속 피루부산이 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간 자체를 건강하게 해주는데요. 이때 오징어와 함께 드시면 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징어에는 타우린이 가득해서 피로 회복에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음주 후에 숙취 해소를 위해서 오징어국을 많이 챙겨 드실 텐데요. 바로 오징어 속의 타우린이 간을 해독하니 피로, 물질과 술의 알코올까지 싹 다 해결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오징어를 매실과 함께 드시면 기적과 같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매실이 우리 몸의 피로를 유발하는 산을 분해하는 데 최고이니 에너지와 활력 충전을 위해서도 정말 훌륭한 궁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매실의 폴리페놀이 함께 작용해서 간세포를 하나하나 탱탱하게 하는 효과까지 있으니 오징어와 매실의 기스를 함께 요리해서 드시면 기적의 해독 보양식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실과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신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특히 이뇨제 성분의 고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일단 매실이 혈관 속의 독소인 콜레스테롤을 해결해주니 혈관 건강에 제일 좋다고 알고 계시죠?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여과 장치입니다. 당뇨나 고혈압으로 신장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나이가 들수록 신장에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렇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위험한 것이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혈관 자체를 확장시켜 몸속에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정말 훌륭한 역할을 하고, 나트륨 역시 배출시켜 세포의 균형을 맞춰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문제는 신장이 약한 분들은 이 칼륨을 몸 밖으로 잘 배출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칼륨이 몸속에 가득 쌓이게 되면 오히려 세포의 수분 균형이 깨져버려서 근육과 신경이 과도하게 이완됩니다. 따라서 근육의 힘이 탁 빠져버리니 고칼륨 혈증을 유발해 손발 저림이 심해지고 심장 부정맥과 급성 저혈압까지 불러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매실에는 칼륨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뼈의 주요 구성 성분인 칼슘도 무려 사과의 4배나 들어 있는데요. 칼슘이 칼륨과 함께하면 골다공증을 해결하고 근육과 뼈까지 튼튼하게 하니 뼈 건강을 위한 최고의 식품이지만, 반대로 신장이 약한 분들께는 결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매실의 해독 효능이 신장에 지나치게 자극을 줄 위험도 있으니 아무리 건강에 좋은 매실이라도 신장이 약한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매실과 최고의 궁합, 세 번째 음식은 해조류입니다. 매실과 해조류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으나 일본 장수마을의 장수 비법 중 하나이자 암을 극복하기 위한 최고의 음식 궁합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매실을 설탕과 함께 숙성시켜 매실청이나 액기스로 먹지만 일본에서는 매실을 소금에 절여 먹는데요. 이를 우메보시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일본의 장수와 항암 비결입니다. 매실은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혈관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셔야 하는 1등 음식인데요. 특히 매실의 시큼한 구연산이 사과의 무려 43배, 배의 14배, 복숭아의 4배에 달하는데, 이 유기산이 혈액 속의 산성 노폐물을 몰아내니 피를 맑게 하고 항균 효과를 내서 독소에 의해 세포가 상처 입은 것을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따라서 동맥경화는 물론 고혈압과 뇌혈관 속의 혈전을 치료해주니 뇌 건강을 위해서도 매실이 참 좋습니다. 또한 암세포의 전이와 성장 자체를 막는 기적의 항암 물질인 매실 속 프루네이트와 해조류가 놀라운 상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해조류의 요오드와 초록색 색소 클로렐라가 항암에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따라서 미역, 다시마 또는 김, 매생이와 같은 해조류 요리에 매실 액기스를 넣거나 매실 장아찌를 곁들여 주시면 항암을 위한 기적의 보양식이 된답니다. 여러분 혹시 양파 좋아하세요? 저는 양파를 너무 좋아해서 양파가 들어간 음식이라면 가리지 않고 다 잘 먹는 편이고, 심지어 과자도 양파 맛 과자를 가장 좋아합니다. 양파는 식탁 위에 불로초 매일 챙겨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 등의 수많은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각광받고 있는 식품입니다. 체력 보강과 다이어트에 좋은 건 물론이고 암을 예방하는 성분까지 들어있어서 항암 효과도 탁월하죠. 한국 음식의 특성상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들이 많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위암에 잘 걸리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 발병률이 무려 세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때 평소에 양파를 꾸준히 섭취하면 양파에 들어있는 유화프로피랄림과 폴리페놀, 이소티오시아네이트, 페르세틴 등의 다양한 성분들이 우리가 짠 음식을 먹었을 때 암을 유발하는 성분인 아질산염과 아민의 결합을 막아 소화기 암을 예방하고 체내 발암물질의 전이를 차단해 항암에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양파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양파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최악의 양파 섭취법, 첫 번째는 바로 양파즙입니다. 양파즙은 먹기 간편하면서도 모든 영양소를 남김없이 섭취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챙겨 드시고 계십니다. 실제로 양파에는 인슐린 기능을 도와 혈당 조절을 돕는 크롬 성분이 풍부하고, 퀘르세틴 성분이 혈중에 쌓인 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등의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에 좋은 양파라 할지라도 즙을 내서 먹는다면 얘기가 180도 달라지는데요.
과일과 채소에 있는 섬유소와 과육을 입으로 씹어서 먹으면 천천히 소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똑같은 당지수라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양파로 즙을 내버리면 내용물이 농축되면서 당도가 올라가고 씹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몸에 빠른 속도로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양파에는 칼륨이 100g당 144mg으로 적지 않은 양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를 즙으로 만들어 자주 마시게 되면 평소 당뇨로 인해 신장 기능이 약해져 있는 분들은 칼륨 배출이 원활히 되지 않고 몸에 그대로 쌓여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몸의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근육 무력감, 피로감, 저린 감각,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며 증상이 심해지면 근육마비, 호흡부전, 저혈압, 부정맥을 유발하고 여기서 더 심해지면 심장마비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칼륨 섭취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이 때문에 평소 혈당 관리가 되지 않거나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양파즙만큼은 더더욱 피하셔야 하는데요. 양파뿐만 아니라 배즙, 포도즙, 사과즙처럼 음식을 즙으로 만들어 먹으면 내용물이 농축되어 부피가 줄어들다 보니 나도 모르게 생으로 먹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먹게 되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무엇보다 건강즙들은 고열에서 장시간 끓이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식이섬유나 비타민이 모두 파괴되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 고유의 핵심 성분들이 모두 휘발되기 때문에 그 효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때문에 되도록 음식을 즙으로 내서 먹는 것보다는 과채 그 자체로 씹어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씹는 것이 부담스러워 액체 형태를 원하신다면 양파 껍질을 차로 우려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양파 껍질에는 노화를 늦추고 치매와 암을 예방해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알맹이보다 무려 30에서 40배가량 많기 때문에 양파 껍질을 이용한 양파 껍질차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양파와 최악의 궁합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꿀입니다. 양파와 꿀을 직접적으로 먹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간혹 양파가 들어간 요리를 할 때 양념에 설탕 대신 꿀을 넣거나 또는 양파 음료에 꿀을 첨가한다거나 양파와 꿀을 섞어 만든 양파꿀 절임을 통해서도 양파와 꿀을 같이 드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양파에 함유된 비타민과 일부 식물성 화합물은 꿀의 효소 반응을 억제하여 꿀의 효능을 감소시키고 양파의 섬유소가 꿀의 소화효소와 만나서 과도한 소화작용으로 인해 복통이나 설사 등으로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양파의 유화알인 성분은 휘발성이라 꿀과 만나면 체내에서 가스를 만들어 복부 팽만감이나 잦은 방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되도록 같이 먹기보다는 2시간 정도의 소화할 시간을 두고 한 가지씩 단독으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파와 최악의 궁합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튀김 요리입니다. 요즘엔 기름에 이것저것 튀겨 먹는 요리가 다양해지면서 양파 역시 기름에 튀겨 먹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양파를 잘라서 동그란 링 모양이나 윗부분만 잘라내어 예쁜 꽃 모양으로 튀겨 먹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에 좋은 양파라 할지라도 기름에 튀기는 순간 독으로 돌변하게 되는데요. 고온의 기름에서 튀겨지는 음식에는 고혈압을 유발하는 엄청난 양의 트랜스 지방과 동맥 경화를 유발하는 나쁜 콜레스테롤 혈전을 증가시켜 심혈관 질환 및 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포화지방 등 몸에 나쁜 물질들이 다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파에 밀가루 옷을 입혀서 고온에 튀기게 되면 당독소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 당독소가 몸에 쌓이면 만성염증을 일으켜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고 뇌에 쌓이면 기억력 저하와 치매를 유발하며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몸에 암을 발생시키는 등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독소는 잘 분해되지도 않아서 섭취할수록 체내에 점차 쌓이게 되는데 이러한 튀긴 음식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결국 온몸에 만성염증이 생기고 심혈관 질환이나 뇌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때문에 암과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음식들은 되도록 섭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양파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양파와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식초입니다.
혈관 청소부로 불릴 만큼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지닌 양파는 하루에 반 개씩만 먹어도 당뇨와 심장병을 예방하고 항균과 항암, 혈압 조절 그리고 체력 증진 등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효능을 두루 갖춘 최고의 식품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가 식초와 만나게 되면 그 약효가 배가 되면서 최고의 궁합이 만들어지는데요. 식초의 주성분인 초산은 인체의 부신피질 호르몬의 원료로 체내에서 살균과 해독작용을 하면서 성인병을 예방해주고, 동시에 양파 속의 유화알릴 성분과 식초의 부신피질 호르몬의 촉진작용으로 인해 신경 안정과 불면증 해소, 항스트레스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식초의 신맛을 내는 초산과 구연산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양파와 만날 경우 시너지 효과로 인해 혈중 지질 감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식초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며, 식초의 유기산 성분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 효소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소화에 부담이 되는 음식과 함께 먹을 때 더욱 좋습니다. 양파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우리 몸에 좋은 기운을 가져다주는 음식하면 돼지고기가 빠질 수 없는데요. 훌륭한 맛과 다른 고기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음식이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소화력이 점점 떨어져 고기처럼 소화에 부담을 주는 음식을 꺼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때 고기를 양파와 함께 드시면 양파에 함유된 단백질분해 요소가 소화에 도움을 주면서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황화알릴 성분이 위와 장점막의 세포를 자극시켜 소화력을 높여주고 식욕을 증진시킵니다. 또한 양파는 알칼리성 식품으로서 돼지고기 같은 육류와 함께 요리하면 양파에 들어있는 활성 성분이 고기의 단백질과 결합해 고기 특유의 잡내를 없애고, 퀘르세틴 성분이 몸속에 지방 성분을 분해해 체내의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특히 양파의 알리신 성분과 고기에 함유된 비타민 B1이 만날 경우 알리티아민이라는 성분으로 바뀌는데, 이는 에너지 생성을 촉진하여 근육과 신경 기능을 활성화하고 피로 회복과 체력 증진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기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화력이 떨어진다고 이러한 음식들을 가려 먹으면 근육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당뇨나 고지혈증, 면역력 저하, 관절 질환 등 각종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동물성 단백질의 소화가 부담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파 또는 양파와 식초를 곁들인 양파초절임을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양파와 궁합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콩입니다. 땅콩이나 강낭콩 등 콩류에는 비타민 B3의 일종인 나이아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콩의 풍부한 나이아신 성분은 양파의 퀘르세틴 흡수율을 극대화시켜주고, 반대로 양파의 베타카로틴 성분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콩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서로 간에 좋은 상호작용을 합니다. 특히 콩에 함유된 나이아신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주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며, 관절염 완화, 뇌 기능 개선 등 우리 신체에서 일어나는 400여 개 이상의 생화학적 반응에 관여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콩은 땅콩이나 병아리콩, 렌틸콩, 완두콩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니 반찬이나 잡곡밥 등 기호에 맞게 요리한 뒤 양파가 들어간 음식을 곁들여서 드시면 아주 건강한 식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궁합이 좋은 음식 외에도 양파 자체만으로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과 섭취 시 반드시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파는 썬 직후 조리하기보다는 실온에 15분에서 30분 정도 놔둔 후에 조리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양파가 산소와 접촉하면 양파 속 황화알릴 성분의 일부가 체내에 유익한 효소로 변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양파를 썰 때 산소와 닿는 면적이 많도록 잘게 썰어두면 효과를 높일 수 있는데, 이때 발생한 황화알릴 성분은 혈관을 확장해 혈액순환을 돕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 고혈압, 동맥경화, 뇌경색,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에도 효과적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양파의 갈색 겉껍질뿐만 아니라 살짝 색이 비치는 두 번째 껍질까지 전부 벗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칼슘은 약 98%, 마그네슘은 약 87%가 손실된다고 합니다.
겉껍질에 가까울수록 항산화 성분인 케르세틴과 플라보노이드가 껍질 속 알맹이보다 30배에서 40배가량 많아 세포 노화를 막는 것은 물론 치매 예방과 항염증 효과도 크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양파 껍질은 최대한 조금만 벗겨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한 가지, 간혹 양파를 쓰려고 꺼내서 껍질을 까보면 속 안에 검은 곰팡이가 핀 것을 보게 되는데요. 몇몇 분들은 이러한 곰팡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물로 씻거나 그 부위만 도려내서 사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말 피하셔야 하는데요. 양파의 곰팡이에는 일명 잿빛 곰팡이병이라고 불리는 파툴린이라는 독소가 생성되는데, 이는 눈에 보이는 부위를 도려냈다 하더라도 그 균사체가 멀쩡해 보이는 부분까지 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파툴린이라는 독소를 섭취할 경우 구토나 설사는 물론이고 심하면 장염, 신장 손상 그리고 신경독성 면역 저하, 여기에 더 악화되면 위암이나 위궤양 등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독소는 100도로 끓여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곰팡이가 발견된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히 버리도록 하며 양파의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보관에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과 좋아하세요? 요즘 사과가 정말 비싸서 자주 먹긴 어렵지만 저는 사과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주스도 사과 주스를 즐겨 마시고 잼도 사과잼을 가장 많이 먹습니다. 특히 저희 할머니께서 사과를 정말 좋아하셔서 저녁을 먹고 난 뒤 온 가족이 함께 과일을 먹을 때면 항상 사과가 상위에 올라온답니다. 사과는 대표적인 건강 과일로 장 건강은 물론이고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심지어 대장암의 위험까지 줄여주는 수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과에는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높여 식욕을 억제하고 장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지방 분해를 촉진하여 근육 형성을 도와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건강에 좋은 줄만 알았던 사과를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거나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몸에 독이 되고 심지어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사과 섭취법과 함께 먹으면 최악인 음식, 그리고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몸에 독이 되는 사과, 첫 번째는 갈변된 사과입니다. 사과를 먹다 보면 꼭 몇 조각씩 남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남은 사과를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 두실 겁니다. 그런데 이는 몸에 해로운 독을 만들어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사과에는 폴리페놀과 폴리페놀 산화효소가 풍부한데 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사과 껍질이 해줍니다. 하지만 껍질에 상처가 생기거나 사과 껍질을 깎은 채로 두면 사과에 있는 폴리페놀 화합물이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퀴논이 생성되어 사과의 겉면에 갈색 색소를 만들어내는데 바로 이 현상을 갈변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갈변된 사과를 섭취하면 몸에서 활성산소가 생성되는데요.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와 DNA를 공격해 세포 기능을 떨어뜨리고 세포 자체의 유전적 성질을 변형시켜서 손상된 세포가 재생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심지어 이 활성산소는 몸의 각종 만성질환과 노화를 불러오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몸에서 활성산소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정상세포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만성피로, 고지혈증, 심장질환, 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매우 위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중 가장 무서운 것이 활성산소가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의 갈변된 부분은 반드시 칼로 잘라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갈변 현상을 막기 위해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스테인리스 칼을 사용하여 사과를 자르고 레몬물이나 소금물 또는 설탕물에 담가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사과는 랩에 씌워 공기 중 산소와 접촉을 최소화시키면 갈변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사과는 어쩔 수 없이 활성산소를 생성하기 때문에 가능한 먹을 만큼만 깎아서 섭취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런 갈변 현상은 비단 사과뿐만이 아니라 바나나, 감자, 고구마, 양배추, 홍차 등에서도 발생하니 꼭 참고하시고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몸에 독이 되는 것은 바로 사과씨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과를 씨와 함께 먹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매일 사과를 통째로 갈아 즙을 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과씨에 청산가리가 들어있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과씨에 함유된 아미그달린은 청산가리 계통의 자연 독소로 아미그달린 성분을 인체에 흡수하게 되면 두통, 현기증, 불안, 구토, 경련 그리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혈압과 심장 박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사과 한두 개 속에 있는 씨앗을 먹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독성에 약한 어린아이나 노년기 어르신의 경우 또는 매일 사과를 통째로 갈아 즙을 내서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드시는 사과인데 굳이 독까지 먹을 필요는 없겠죠? 건강하게 사과를 드시는 방법은 씨를 완전히 제거하고 드시는 것입니다. 사과씨 외에도 매실, 살구, 포도씨 역시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독이 들어있으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과를 맛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 유동 파라핀이라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해 코팅 처리한 사과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과는 표면에서 반짝반짝 윤이 나고 먹음직스러워 보여서 손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유동 파라핀은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비타민 A, D, E 등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감소시킵니다. 과수원에서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로 사과를 왁스 처리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혹시나 구입하신 사과를 만져볼 때 표면이 너무 매끈하거나 끈적끈적한 것을 느끼셨다면 과일 전용 세제나 식초 또는 베이킹 소다를 이용해 스펀지로 흐르는 물에 잘 문질러서 제거한 후 물에 5분 정도 담근 뒤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헹궈주셔야 합니다. 비록 사과는 껍질에 좋은 영양 성분들이 많아서 껍질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왁스 코팅된 사과를 구입하셨다면 장폐색 등의 위험이 있으니 껍질을 제거해서 드시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과도하게 윤이 나는 사과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사과와 상극인 음식은 바로 우유와 요거트 그리고 치즈와 같은 유제품입니다. 사과를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우유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과를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우유 속에 부족한 비타민 C를 사과가 보충해 주어 영양적으로 좋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과를 드시면 산뜻한 신맛을 느끼실 텐데요. 사과의 신맛을 내는 유기산에는 사과산과 구연산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입맛을 돌게 하고 상쾌감을 줍니다. 또한 위의 활동을 도와서 소화가 잘 되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피로를 풀어주는 최고의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과산과 구연산이 우유의 단백질과 만나면 덩어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음식이 덩어리처럼 엉기는 현상이 뱃속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현상이 오랜 시간 동안 장 속에서 일어난다면 만성 소화 불량을 일으키고 최악의 경우 대장염과 대장암 등 큰 병을 불러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와 함께 우유를 드시려면 저지방 우유나 두유 또는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는 것이 건강에 훨씬 좋으니 기억해 주세요. 특히 우리 몸의 장은 소화 기능 외에도 제2의 뇌라고 불리며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장에 존재하는 미생물이 뇌와 장을 연결하는 신호전달 역할을 해서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장과 올바른 식습관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침 사과는 금사과, 저녁 사과는 독사과라는 말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사과를 저녁에 드시면 사과의 유기산이 위에 산도를 높여 속쓰림을 유발하고 식이섬유가 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과는 아침에 드시는 것이 장 건강에 더욱 좋답니다. 그렇다면 사과와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과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베타카로틴 등의 영양소가 풍부한 최고의 건강식품으로서 WHO에서 고구마를 토마토, 케일과 함께 세계 3대 면역식품으로 선정할 정도로 그 영양 가치가 매우 뛰어난 음식인데요. 특히 고구마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항암 효과와 성인병 예방에 최고인 음식입니다. 그런데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아미드라는 성분이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키면 배에 가스가 차고 부글거리는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과와 고구마를 함께 드시면 그 증상을 없앨 수 있습니다. 바로 사과의 풍부한 펙틴 성분이 장에서 이상 발효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돕기 때문에 가스가 생기지 않고 장 운동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과와 고구마를 함께 드시면 뱃속이 편안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펙틴 성분은 몸속에서 물을 흡수하면서 팽창하고 끈적끈적한 점성을 띠게 되는데요. 이는 위에서 음식이 충분히 소화되고 영양분이 체내로 흡수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 혈당이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도 훌륭하답니다. 이 펙틴 성분은 과육보다 껍질에 3배 이상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펙틴 성분을 100% 흡수하기 위해서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깨끗하게 씻은 뒤 통째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사과에 포함된 파이토케미컬이란 성분은 감기나 독감으로 인한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시켜 우리 몸이 건강해지도록 도와줍니다. 또 발암 물질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는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고구마의 베타카로틴과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니 앞으로는 사과와 고구마를 꼭 함께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과와 함께 드시면 건강에 좋은 음식은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사과와 돼지고기는 공인된 찰떡궁합을 자랑합니다. 돼지고기는 한의학적으로 성질이 찬 음식인데 사과의 따뜻한 성질이 이를 보완해줍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고 난 후에도 탈이 나지 않도록 도와주어 속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더욱 좋은 궁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돼지고기는 주로 새우젓이나 소금 또는 쌈장과 함께 드시기 때문에 염분 섭취가 과해지기 쉬운데요. 이때 사과의 풍부한 칼륨이 염분 배출을 도와줍니다. 특히 고혈압의 원인 중 하나인 체내에 쌓인 나트륨을 사과의 칼륨이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데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의 경우 돼지고기를 사과와 함께 드시면 혈압 개선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돼지고기를 많이 섭취하면 고지혈증에 걸릴 확률이 높은데 이때 사과가 칼륨 섭취를 도와주어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과와 돼지고기는 영양학적으로도 잘 어울리는 조합일 뿐만 아니라 사과의 새콤달콤한 맛이 돼지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어 맛의 균형을 맞추기에도 최고의 조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의 경우 돼지고기를 사과와 함께 구워 드시거나 사과 소스나 샐러드를 함께 곁들여 드시면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사과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번째는 당근입니다. 요즘에 입맛이 사라지고 소화력이 떨어지면서 장운동이 위축되어 변비가 심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지속적인 변비는 장내 유해물질과 독소를 체내에 퍼뜨려 치매와 뇌졸중, 심근경색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질병입니다. 이때 사과와 당근을 매일 하나씩 챙겨 드시면 변비를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당근은 식용인삼이라 불릴 정도로 영양이 풍부하고 당근 속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각종 노폐물과 발암물질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몸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니 피부를 좋게 해주기도 하지요. 이러한 효능으로 당근을 장 속 진공청소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항산화 작용과 항암 작용뿐만 아니라 폐 기능 증진 그리고 면역계 질환에도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비타민 A가 되는데 이는 유해 산소가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막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서 각종 암을 예방하는 항암 작용을 합니다. 게다가 당근에는 곰팡이 발생을 억제하는 팔카리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 또한 암 발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더 나아가 만성 피로를 풀어주며 스트레스로 인한 초조함과 불안감을 없애주고
고혈압과 당뇨병 예방에도 매우 좋습니다. 따라서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당근이 비타민 C와 칼륨 함량이 높은 사과와 만나면 그 맛과 영양 효소가 배가 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당근은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익힌 당근의 경우 소화 흡수율이 50% 정도나 높아지니 사과와 익힌 당근을 함께 드시는 것이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오늘은 매실이 우리 몸에 독이 되는 경우와 보약이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 디딤돌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 디딤돌은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